남자는 마을 입구에서 미친 척하며 술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. 지나가던 여자는 남자가 불쌍해 보여 거두어 주었다.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차례의 대결을 벌였다. 남자의 무술 실력이 뛰어난 것을 본 여자는 그를 자신의 가게에서 술 지킴이로 삼아 편안하게 지내게 했다. 어느덧 5년이 흘렀다. 이날 옆가게의 미녀 사장은 600만 원을 걸고 주량 대결을 제안했다. 하지만 여 사장의 부하들은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고 취해 쓰러졌다. 결국 여 사장이 직접 나서야 했다. 하지만 상대방이 수적으로 압도적이라 여 사장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. 그러나 600만 원을 잃으면 가게가 망한다는 생각에 여 사장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. 남자는 이 광경을 보고 술잔을 들며 이제부터 자신이 상대할 테니 말했다. 이 말에 상대방은 폭소를 터뜨렸다. 아무도 작은 술 지킴이가 100여 병의 양주를 다 마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. 하지만 그는 전 세계 주류 업계에서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술신이었다. 10분 후 여 사장의 부하들이 문을 걷어차 열다. 놀랍게도 바텐더가 뜻밖에도 여 사장을 안고 나오는 것이었다. 안에 사람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고 그는 가게를 위해 승리를 거뒀다. 하지만 미녀 사장은 기억을 잃어 그날 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. 심지어 상대방도 자신을 쓰러뜨린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다. 다만 나중에 또 다른 서빙 직원이 들어왔다는 것만 기억했다. 이때 배후의 대보스가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주며 2명의 더 강한 고수를 데리고 그날 밤 미녀 사장의 가게에서 다시 주량 대결을 하자고 했다. 저녁이 되자 그들은 다시 찾아왔고 이번의 내기는 두 사람의 모든 재산이었다. 처음에 미녀 사장은 가게에서 가장 술을 잘 마시는 고수를 내보냈다. 하지만 상대방은 전국 주량 1위의 주도 고수를 데리고 왔다. 곧바로 3판 2승제로 대결이 시작되었다. 첫 번째 대결에서 상대방은 먼저 백주를 한 잔 따르고 황주와 양주를 연달아 따랐다. 남자는 그 속셈을 바로 알아차렸다. 두군의 백주, 두군의 황주, 두군의 양주로 그는 심수폭탄을 만들려는 것이었다. 그 순간 남자는 이 심수폭탄을 단숨에 마셔버렸다. 미녀 사장 쪽의 고수는 2모금만 마시고 토했다. 결국 누수구를 사용해 억지로 마셨다. 하지만 심수폭탄은 위에 큰 자극을 주어 억지로 마신 대가는 피를 토하는 것이었다. 그 역시 반잔의 독한 술을 마신 후 그 술이 불길처럼 목을 짓무르듯 태우며 복통이 극심해지자 피를 한 움큼이나 토해내고는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. 가게에서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모두 쓰러지자 미녀 사장은 이를 악물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. 상대방이 심수폭탄을 마신 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자신은 그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.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탁자 위에 백주가 놓였다. 그 중에는 70도의 독한 술도 있었고 20도의 매실주도 있었다.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. 누가 마지막까지 버티느냐가 운에 달려 있었다. 첫 라운드에서 상대는 63도짜리 독한 술을 마셨다.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여유로웠다. 미녀 사장은 52도의 백주를 마시고 위가 뒤틀렸다. 두 번째 라운드에서 남자는 다시 65도의 독한 술을 선택했다. 가볍게 마셔버렸다. 미녀 사장도 고도주를 골랐다. 두 근의 백주를 마신 후 미녀 사장은 이미 피를 토했다. 그제야 탁자 위에 3분의 2가 고도주라는 것을 알았다. 이제는 저도주를 골라야만 반전의 가능성이 있었다. 남자는 눈을 감고 냄새를 맡은 후 작은 소리로 오른쪽 첫 번째 잔을 고르라고 말했다. 미녀 사장은 그 잔을 들고 단숨에 마셨다. 그것은 18도의 맥주였다. 다음으로 그는 다시 조언했다. 이번 잔은 20도의 매실주였다. 하지만 상대방은 두려워하지 않고 72도의 독한 술을 마셨다. 이제 미녀 사장은 이상함을 느꼈다. 상대방은 만에 하나